안녕하세요. 노마드 테이크입니다. 자, 오늘은 청약 시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근데 저희가 지금 청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청약에 관심을 가진 지가 한 2, 3년 정도 됐죠. 이제 시장에 붐을 일으킨 지가. 근데 왜 청약 시장이 중요한가? 왜 내 주택 청약 종합저축 통장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지금 주택을 매매하는 방법은 상당히 많잖아요. 뭐 그냥 대략적으로만 얘기해도 첫 번째, 일반적으로 저희가 부동산에서 거래를 할 때 그냥 구축을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구축이나 신축을.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조금 더 싸게 사기 위해서 경매라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죠. 그 다음 세 번째, 공매라는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청약을 활용해서 내 집을 갖는 방법이 있죠. 자, 오늘은 크게 이렇게 내 집을 마련하는 방법은 이렇게 이 정도 한 네 가지 정도가 되는데, 네 가지 정도 되는 방법 중에 왜 청약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그리고 어떠하면 좋은가, 이 이유부터 정확하게 알고 가는 게 제가 벌써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남들이 나 청약 당첨됐어, 우와 좋겠다, 물론 이런 것도 있지만 왜 청약이 좋은지 정확하게 알아야지 나중에 투자를 할 때 실패할 확률이 좀 줄어들거든요. 왜냐하면 투자는 내가 하는 건데 시장 분위기가 좋았을 때 투자해서 프리미엄을 받으면 상관없는데 분명 미분양이 나는 시기가 있단 말이죠. 지금 이 시기부터 아마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남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을 만들려면 적어도 내 청약 통장이 어떻게 활용이 되고 지금 왜 우리가 청약을 받는 게 유리한 건지 그것부터 정확하게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주택을 매매하는 방법, 그냥 구축을 매매하는 방법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 방법이 가장 좋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못했어요. 왜냐면 돈이 없었으니까. 목돈이 많이 들잖아요. 뭐 2015년 그 정도만 하더라도 뭐 한 5억, 6억이면 뭐 좀 괜찮은데 그냥 살 수 있었거든요. 강남은 아니더라도 강북 쪽에. 근데 지금은 꿈도 못 꾸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수중에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지 지금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매매는 할 수는 있지만 목돈이 든다. 자, 두 번째, 경매는 일반 집을 좀 싸게 사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아무래도 경매라는 것 자체가 예전보다는 상당히 많이 대중화가 돼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일반 직장인분들은 사회초년생 분들은 정말 극소수만 참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경매로 내가 뭔가를 받으려고 하면 좀 뭐 찝찝하다거나 뭐 그런 느낌들 있잖아요. 물론 그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편견들을 깨기까지가 굉장히 시간은 오래 걸리고, 그걸 직접 일반 직장인분들이나 일이 있는 분들이 법원 가서 낙찰받고 하기가 솔직히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대부분 이 두 번째 방법은 패스한다는 거죠. 물론 싸게 살 수 있지만 경쟁도 해야 되고 내가 배워야 될 것도 많고 이것저것 있기 때문에 대부분 두 번째 패스예요. 세 번째, 공매. 공매는 나라에서 이제 온비드를 통해서 하는 건데 경매가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공매는 안 하겠죠. 그럼 이것도 패스. 그러면 우리가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어느 정도 목돈을 갖고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릴 마지막 네 번째, 청약으로 당첨되는 방법이 있죠. 저는 청약을 지금 무조건 추천드려요. 청약을 추천하는 이유는 첫 번째, 신축 아파트예요. 그렇죠? 우리가 매매를 할 때는 신축을 할 수도 있고 구축을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매매의 뭐 포트폴리오의 대부분 많은 부분은 구축을 많이 하죠. 근데 내 집을 사는데 처음부터 새 집에서 사는 거예요. 그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신축에서 살아보신 분들은 구축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낮아져요. 네. 왜냐, 신축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청약의 첫 번째 장점은 내 청약 통장을 활용해서 신축 아파트를 살 수 있다. 5천만 명 중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과연 신축 아파트에서 살 수 있을까요? 이건 제가 봤을 때 굉장히 큰 혜택이라는 거죠. 두 번째, 매매하는 것보다 목돈이 정말 덜 들어가죠. 그리고 대부분 청약 아파트를 우리가 당첨을 받게 되면 2년에서 2년 반 정도의 시간이 주어지죠. 이건 민영 아파트의 경우요. 공공주택의 경우에는 텀이 짧은데요. 민영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2년 정도 기간이 있어요. 이건 제가 뒤편에서 말씀드릴게요, 상세히. 그래서 지금 통상적으로 계약금 10%, 뭐 예전에는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 이렇게 됐지만 요즘은 규제가 많아져서 20, 60, 20되는 데도 있고요. 이거는 그거별로 달라요. 그래서 목돈이 덜 들어간다는 건 뭐냐면 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내가 그래도 벌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러면 결국 계약금과 조금 더 어느 정도 있으면 한 50% 정도만 내가 목돈을 갖고 있더라도 분양가에
그러면 훨씬 더 매매하는 것보다 목돈이 덜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입장에서. 그래서 목돈이 별로 없는 분들이나 사회초년생 분들이 꼭 무조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세 번째, 서울에 공급 물량이 그렇게 많이 없다는 건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그럼 서울의 신축 아파트는 희소성이 엄청나게 지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앞으로 부동산이 올라갈 거냐 말 거냐, 올라갈 거냐 어떻게 할 거냐,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서울의 신축이 만약에 나중에 경기가 안 좋아서 떨어진다? 그럼 구축도 많이 떨어질 거예요. 신축 아파트가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많은 이유도 이러한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희소성이 있다는 거예요. 남들이 다 가고 싶어 한다는 거죠. 20년 된 아파트 갈 거예요? 지금 지은 아파트 들어가고 싶나요? 여러분들한테 물어봐도 답은 나와 있어요. 근데 들어가기가 힘든다는 거죠. 들어가기가 힘들고 돈이 비싸. 그럼 당연히 우리가 청약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이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주택을 구매하는 방법이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이 세 가지 이유면 청약을 준비해야 되는 이유가 이 세 가지만으로 저는 충분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통장으로 당첨이 될지 안 될지 그거를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은 먼저 청약이 이래서 좋은 거구나, 그거를 먼저 저는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무주택자이신 분들 중에 걱정하는 게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특히 서울은 2015년도부터 줄곧 상향을 했는데 이제 꺾을 때가 되지 않았냐, 일본처럼 가지 않을까. 저도 똑같은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그 고민하다가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굉장히 후회를 했죠. 물론 조정을 받을 거예요. 하지만 청약은 상관이 없다는 거죠. 왜? 싸게 사니까.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이유는 싸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아까 1번에서 추천드린 매매가가 예를 들어서 10억인 아파트가 있었다. 근데 청약의 분양을 받으면 그 같은 입지, 같은 환경인데 근데 오히려 새 아파트인데 분양가가 8억이야. 이게 청약을 저희가 해야 되는 이유죠. 왜? 똑같은 입지, 똑같은 환경인데 구축보다 오히려 한 2억 정도가 떨어져서 나와요. 그러면 청약은 아까 제가 2번에 경매를 설명해 드렸잖아요. 경매를 우리가 공부해야 되고 가서 뭐 입찰해야 되고 뭐 많이 있어. 근데 청약은 뭐야? 그런 거 없잖아요. 새 아파트를 경매가로 받는 거예요. 이게 가장 청약이 중요한 포인트라고요. 그럼 만약에 10억짜리가 예를 들어서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져서 8억까지 떨어졌어요. 그럼 나는 얼마에 산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에 산 거예요? 분양가가 8억이면 8억에 샀잖아요. 2억이 떨어진 거죠. 하지만 내 실투자금 대비해서 나는 전혀 변동이 없어요. 물론 이 밑으로 떨어질 확률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다른 구축이나 신축 아파트 똑같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일반 매매보다 청약이 유리한 이유는 이 이유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청약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네 가지 이유는 반드시 이거예요. 이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내 청약 통장이 어떻게 활용될지를 고민하셔야 되고요. 내 가점이 어느 정도인지를 고민하셔야 되고, 지금 올해 하반기에 어떠한 물량이 나오는지, 점수가 안 된다면 내년에 나는 어디로 들어갈지를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게 순서가 맞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남들이 피 1억 주고 사니까 그냥 들어가 볼까? 그렇게 하시기보다 청약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청약은 무조건 공부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도 틀릴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다른 훌륭하신 분들이 해주신 말은 다 맞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틀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는 내가 그런 것들을 국토부나 아니면 관련 기관에 연락을 직접 해보고 그러면서 배우고 그러면서 내 지식을 키워나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돈 되는 공부를 해보시는 게 좋잖아요. 부동산 뭐 상승 하락장을 예측한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어느 누구도 예측을 못해요. 학자분들은 공부를 하셨으니까 그런 패턴들이 있을 거라고 추측을 하는 거지만 여러분 생각들이 다 맞지 않죠. 주식 투자 오래 해보신 분도 맞잖아요. 애널리스트 분들이 항상 보고서 쓰면 맞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보고 신뢰하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한 것들은 그냥 매일매일 꾸준하게 신문기사나 그런 걸 통해서 보시고 청약 공부는 저는 반드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청약은 무조건 준비하셔야 돼요. 청약을 준비하는 네 가지 이유고요. 다음 편에서부터 순차적으로 그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약간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굉장히 어색하네요. 자, 행복한 하루 되세요.